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긴급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뉴스 많이 보셨죠? 바로 평택의 부표, 지금 합참에서 부표라고 밝혔는데 잠수함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던 그 부표가 북한의 잠수정일 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합참은 부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신고자도 말을 뒤집었죠. 그러나 이게 정말로 잠수정이고 북한의 잠수정일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군이 서해대교 옆의 횡담도 인근 해상에서 잠만경 추정되는 물체 발견 신고를 오늘 아침에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 합참에서 부인 보도를 했지요. 자,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서해대교 횡담도 인근 해상에서 잠만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색작전을 벌였으나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속도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잠수정의 잠만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수면 위로 노출되어 이동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신고를 군 당국에 해왔는데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한 결과 어망부표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해군과 해경의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해당 해역은 낮은 수심으로 잠수함정의 수중 침투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이 또 특히 해군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었습니다. 삼척의 목선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과 조작으로 일관된 것이었죠. 그리고 해군 제2함대 거동 수산자 관련한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아예 장교가 부하 사병을 압박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거짓 범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 오리발을 그 인근의 골프장 관리인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해놓고 그 골프장 관리인에게는 새벽 1시에 그렇게 판단하고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고 해놓고 골프장 관리인에게는 새벽 5시에 4시간 후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신 거 맞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우리 부대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한 그런 것이 또 이제 해군 2함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해군 2함대 코앞에 잠수정으로 판단되는 그 잠수함의 잠만경으로 판단되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가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관입니다. 자, 경찰관인데 저는 지금 굉장히 미심쩍은 것이 왜 경찰관이 채증한 그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자, 경찰관이 말이죠.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또 그 담당자들하고 가서 보니 어망부표였구나 라고 말을 뒤집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어망부표였다 라고 말을 뒤집었다. 또 북한의 잠수함이 아니다. 즉 북한 게 아니다 라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 라고 뒤집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가보니까 없더라. 둘째, 그 경찰관이 말을 뒤집었다. 이겁니다. 그 경찰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거짓말이 횡행하는 이 시국에 그 경찰관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압박하면 그 경찰관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혹한 문재인 정부 아래서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일반인이었다면 말을 뒤집은 것을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록을 받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지금 설득을 해서 말을 뒤집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경찰관이 경찰 학교를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왔다라면 반드시 이것을 보면 체증을 했을 겁니다. 사진 찍었겠죠. 동영상도 찍었겠죠. 요즘 일반인들도 사건 사고 보면은 카메라부터 먼저 꺼냅니다. 휴대폰부터 먼저 꺼내죠. 그리고 카메라 해서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조금 개념이 있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 모습을 체증을 안 하고 저 잠수함 같은데 또 경찰관은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이죠. 그런데 혼자서 2인 1조도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도 아니고 혼자서 잠수함 같은데 하고 신고를 했다고요? 그 파이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천천히 가는 것을 동료 경찰관에 부를 시간도 없이 자기 혼자서 후다닥 판단했다고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잔만경 같은 겁니다. 잔만경이 같은 것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어망부표는요,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망부표는 눈에 잘 띄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왜? 다음에 거기에 그물이 자기 어부들이 자기가 그 그물을 그쪽에다가 그 설치해 놓은 것을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눈에 잘 띄게끔 만들어 놓은 게 어망부표예요. 그런데 잔만경 같은 것은 눈에 안 띄게 만들었죠. 주로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또 제가 이제 그 평택 2함대에서 평택만을 빠져나가서 이제 이 서해로 나가는 그런 항로를 따라서 제가 여러 번 항해를 해봤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망용 부표가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 지역에 있는 부표들은 뭐냐? 전부 다 이 특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면 모래톱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 좌초된다. 그래서 우리 도로로 치면 도로의 가드레일처럼 이렇게 이 부표 안 내부만 항해를 해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지, 즉 도로의 표시, 해로의 표시를 해놓은 것이지 어망이 거기 있는다? 아니, 이렇게 좁은 협수로에 아주 큰 상선들이 다니는 곳에 고기잡이를 거기서 한다고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 잔망경 같은 것은 물결이 이렇게 치고 있으면 잔망경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잠수함이 가기 때문에 움직이죠. 그럼 뒤에 웨이크, 즉 항적이 생깁니다. 그 항적을 보고 이제 이 경찰관이 봤겠죠. 뭔가 항적이 쭉 있는데 배는 없어. 근데 보니까 파이프가 한 개 있네. 이거 움직이네. 저 잔망경 같은데 이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어망이 가는데 웨이크가, 이 물결이 그 뒤에 항적이 생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어망은 그야말로 부표, 뜰부자 부표이기 때문에 물결에 따라서 설사 밑에 그물이 없어서 표류하는 어망이라 하더라도, 부표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흔들리면서 움직일 뿐이죠. 잔망경처럼 똑바로 가고 물결만 움직이는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합참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말을 뒤집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의 구글 어스 위성 지도인데요. 이 내부가 캠프 함프리스, 즉 그 주한미군 기지죠. 미군 기지가 있고 여기까지 뭐 갔을 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나와서 기역자로 꺾어지면 여기 바로 평택의 해군기지, 바로 2함대입니다. 2함대 바로 앞에 서해대교가 지나가고요. 그 서해대교의 중간에 횡담도가 있어요. 이 횡담도 휴게소 쪽에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찰관이. 자, 그래서 이쪽에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그 잔만경이 북쪽으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북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진짜로 북쪽이 아니고 사실은 이 평택만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부터, 발견한 이 지역에서부터 여기 물이 깊은 이 지역까지 제가 이제 6km라고 적어놨는데, 저 6km 지점이 가면 수심이 30m로 깊어집니다. 저 30m로 수심이 깊어지는 저 지역까지 불과 6km예요. 6km 거리. 그런데 이 경찰관이 발견했을 그 시기에 오늘 아침의 조류 속도는 이제 물이 빠지고 있었죠. 그 물이 빠지고 썰물이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빠지는 쪽으로의 조류가 바로 시속 5.6에서 7.4km/h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동 끄고 가만히 있어도 1시간이면 수심 30m 지점까지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에 있는 이 함대는 참수리 고속정을 보냈죠. 참수리 고속정. 아니, 참수리 고속정에 대잠 장비가 있습니까? 소나가 있습니까? 없죠.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갔을 때는 시동 끄고 있어도 30m 깊은 바다, 나름 깊은 바다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수리 고속정이 육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군이 이 깊은 바다 쪽에 P3C 대잠 초계기를 보내서 막 그 소노부이 또는 디핑 소나를 깔고 대잠 탐색을 했는지, 링스 헬기를 보내서 디핑 소나를 담그고 대잠 탐색을 했는지, 아니면은 최신 호위함이나 구축함들을 보내서 포위망을 짜고 소나를 다 담그어서 탐지를 했는지,
그걸 밝혀야죠. 저는 그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서해가 30m쯤 나가면요, 여기 워낙 혼탁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담수와 즉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담수계라는 이 물덩어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음파를 굴절시키고 해가지고 잠수함 탐지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까지만 나가면 찾기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군은 이 경찰관을 데리고 봤더니 말을 바꿔서 부표라고 하더라. 참수리 고소장을 보내서 가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대공 혐의증이 없고 부표로 우리는 판단한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평택항 침투 가능한 잠수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 종류의 잠수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상어급이라고 하는 잠수함입니다. 무게가 370톤 정도 되고, 크기는 34m 길이가, 그리고 이제 너비가 3.8m, 그리고 높이가 이 함교 위까지 높이가 5m입니다. 이건 이제 제인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군사 정보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발행한 그 자료에 따르면 높이가 5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어급 잠수정도 사실은 여기서 작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6호급 잠수정입니다. 110톤인데 길이는 20m고요. 너비는 3.1m. 그리고 이 높이, 함교 위까지의 높이가 4.6m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하는 이 연어급 잠수함입니다. 길이는 130톤, 크기는 130톤인데 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연어급 잠수함을 수입해 갔다라고 하는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함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란 사람들이죠. 이란 사람들이 아마 북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덩치가 크겠죠. 이 이란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데 아마도 물 밑에 있는 것과 또 이 이란 사람이 서 있는 이 모습이 함교와의 높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함교까지 다 들어가면 한 4.5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4.5m 정도. 그러면은 이제 잠만경을 꺼냈다고 보면 이 잠수함의 연어급 잠수함이라고 봤을 때 연어급 잠수함의 가장 밑바닥은 수심 5m 지점까지는 내려갔을 것이다. 그런데 6m만 되면 항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밑에서 어느 정도 부력이 충분히 받쳐줘야 이 잠수함이 가라앉지 않고 부력을 받아서 떠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m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0m가 넘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우리 한국 해군에서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도 이 지역에 들어갑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깊이가 최소 수심이 10m는 확보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깊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하 10m는 확보가 되어야 이 지역에 들어가는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이 지역에 들어온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제게 이제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요즘 우리 신흥균의 국방TV 컨텐츠에 이렇게 데일리 디펜스에 보면은 제보 전화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제가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제보할 일이 계시면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호 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보시고 각종 제보할 게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보가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명의 제보자인데 그 해당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답니다. 아마 해군 출신이신가 봐요. 자, 인근 해상은 32사단과 51사단의 경계 협조 구역으로 해당 지역은 현대자동차와 화물 하역 적재를 위해서 준설 작업이 완료되어서 3만 톤급 이상의 화물선이 오가는 해상로다. 2004년 9월 해당 지역에서 정보사 반잠수정을 이용해서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했을 때 해안 레이더로 탐지하지 못했으며 훈련 종료 이후에 조명탄과 헬기 관측을 통해서 겨우 확인했다. 수중 침투는 수심 5m만 되어도 가능하며 해당 지역은 언제든지 침투가 가능한 수로다. 자, 그 제보자께서는 북한의 반잠수정도 의심을 하는 이제 그런 제보의 또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분 말씀처럼 북한의 반잠수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연어급 잠수정일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수심 말씀을 드렸죠. 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평택항의 홍보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평택항은 항만 주변이 자연 방파제로 둘러싸여 태풍 해일의 피해가 전혀 없다. 뭐 이러면서 수심 편차가 8m 미만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과 접안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최대 수심과 최저 수심,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데 어쨌든 8m라는 겁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그리고 최간조시 평균 수심은 14m로 5만 톤급 이상의 선박이 입춘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장 수심이 얕을 때도 14m라 이겁니다. 이 지역이. 자, 그래서 이제 그림까지 여기에서 평택항에서 홍보를 해놨고요.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크게 띄워드릴 텐데, 이 그림은 2017년도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정밀 수로 측정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보입니다. 초록색. 이 초록색의 수심이 평균 20에서 30 미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담도에서 쭉 보는 그 지역이 바로 이렇게 수심 20에서 30m 지역인데 지금 물이 이제 빠지는 시간이었죠. 근데 이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완전히 물이 빠지는 시간이 오전 한 11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 7시경에는 물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그 최대 수심 지금 평택항에서 밝힌 바로는 하루에 수심 편차가 8m라고 했는데 8m까지도 완전히 다 안 빠졌을 때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심이 15m 정도는 확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군의 발표로는 11m라고 하죠. 그 11m라 하더라도 연어급 잠수정이 5m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5m가 추가로 6m, 5m가 더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어급 잠수함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연어급 잠수함이 왜 잔망경을 냈을까요? 일단 침투를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협수로고 그리고 항해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좌초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잔망경을 꺼내놓고 지형을 추적하면서, 지형을 보면서, 실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이 어떤 그 안전한 항해를 알리는 그 부표들이 있으니까 그 부표들을 보면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잔망경을 올렸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있어도 조류가 어차피 하류 쪽으로 좀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썰물이라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속 아까 보여드렸듯이 6에서 7.4km 정도의 속도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밸런스만 잡고 있으면, 그래서 타만 조정하면은 얼마든지 1시간에 7km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행담도에서 6km만 가면 수심 30m 지역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1시간이면은 30m 지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군은 참수리 고속정을 거기 보냈죠. 참수리 고속정은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30m 지점에 들어가면은 시커먼 바다에서 시커먼 잠수정이 안 보이죠. 그래서 못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은 여기에 왜 왔나? 왜 왔을까요? 저는 우리 군을 떠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아까 이 지역은 서해를 지키는 우리 해군의 총본사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타격해버리면은 서해 NLL이 유사시에 뚫릴 수가 있고, NLL이 뚫리면 해주에서 바로 내려와서 인천을 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한강 하구까지 우리가 수로 조사해서 다 북한에게 수로가 이 물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다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인천 바로 쳐버리면은 이 이함대의만 타격해버리면 인천으로 바로 해서 한강 하구 수로까지 다 받았으니까 바로 해서 마포로, 노량진으로, 또 압구정동으로 이렇게 쑥쑥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또 지금 이제 행주보 그걸 없앤다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시에 해군 이함대에 침투를 했을 때 이 남조선 해군 놈들이 우리 잠수정을 탐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왔지 않을까. 그러면 걸리면 어떡할 거냐? 저는 이 정부는 걸려도
봐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작전을 했다고 봅니다. 캠프 험프리스까지, 즉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려고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서해 관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군 이함대를 타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거 혹시 안 걸리고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데 걸려도 괜찮다. 왜? 어차피 봐줄 거니까. 봐줄 것으로 확신하니까. 걸려도 본전, 안 걸리면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 추리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은 제가 추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북한에게 얼마나 허술하게 보였고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게 정말 잠수함이었다면 이렇게 과감한 작전을 북한이 감히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합참이 밝힌 대로 부표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밝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이것은 사실관계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찰관이 저는 결코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없이 신고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너무나 지금 많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알려드린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드린 말씀이 신뢰가 가십니까? 아니면 합참의 발표가 신뢰가 가십니까? 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염원합니다. 또 추가로 정보가 들어온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